지금 해줄 거는 원과 부채꼴인데, 일단 원은 뭔지 다 알고 계실 거고, 원 이렇게 생겼죠? 원의 특징을 좀 한번 보면, 원의 가운데에는 중심이라는 게 있어. 중심은 보통 문자로 O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한글로 안 쓰고요. 이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여기다 큰 못을 가운데다 하나 박아두고 땅에다가 여기다 이제 큰 실을 이렇게 실을 놓고 한 바퀴 팽팽하게 쭉 한 바퀴 돌았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팽팽한 실의 길이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똑같은 길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원의 반지름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반지름이잖아. 딱 반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쭉 연결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름이라고 하죠. 자,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설명들은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반지름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여기 점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이 점 두 개가 생겼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거를 O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다고 치면 얘는 곡선이라서 이렇게 연결해줘.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연결해줬을 때 얘는 선분이죠. 이렇게 올곧게 쭉 선분으로 연결해줬을 때는 현이라고 해요. 현은 선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연히 다르죠. 얘는 곡선이고 얘는 선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도형, 이렇게 생긴 도형을 부채처럼 생겼다. 그래서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O, A, B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선분 두 개에 의해서 생기는 각도가 있을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파란색 이 선분, 그러니까 현과 호에 의해서 생기는 이렇게 활처럼 생긴 이 부분을 말 그대로 활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같이 해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일단 호라고 되어 있는데 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현은 선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은 반지름하고 반지름하고 호가 만나서 생기는 이 부채꼴, 부채 모양의 형태를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이 선분, 반지름에 의해서 생긴 이 각이 있을 거야. 이걸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랑 현에 의해서 생기는 이 활처럼 생긴 모양을 활꼴이라고 하죠. 자, 원, 오의 지름이라고 했는데 지름은 여기를 지나면서 반지름 두 개를 붙여놓은 거. 이게 지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분이기 때문에 선분 AD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현에 대해서는 원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3분으로 연결한 거. 이게 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AD도 현입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도 현입니다. 아무튼 원 위에 있는 점 두 개만 연결하면 그게 바로 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D2에 대한 중심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죠.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이 부채꼴이 만들어진 이 부분의 이 각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평각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보면 60도가 나오겠죠. 60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A2에 대해서 A2 부채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중심각은 120도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울 때는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이라서 하나하나 다 해드린 거고 직접 본인이 풀 때는 이거 보지 않고 혼자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 거 보고 그대로 다 뺏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고 이 각도를 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저는 X라는 각도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랑 똑같은 부채꼴이 이렇게 옆에 두 가지가 붙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얘하고 자,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도 각도가 X죠.
이 옆에도 각도가 x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는 똑같은 부채꼴이에요. 그러니까 합동이죠. 우리가 앞에서 합동 배웠으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심각이 똑같으면 부채꼴 호의 길이도 당연히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는 중심각이 x고 오른쪽 거는 x인 걸 두 개를 합쳐버리면 중심각이 2x가 되겠지. 자, 중심각이 어떻습니까? 2배죠. x에다 2 곱하면 2x가 되니까. 그러면 호의 길이도 몇 배다? 2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다. 이런 거죠.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생기는 부채꼴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채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심각이 둘 다 40도, 40도로 되어 있는데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이니까 호의 길이도 같다 이겁니다. x는 3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를 보시면 이제 정비례한다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중심각은 일단 현재 다르죠. 근데 호의 길이를 보니까 얘는 4cm고 얘는 6cm예요. 그럼 이거를 정비례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면 비례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호의 길이가 왼쪽은 4고 오른쪽은 6이죠. 중심각은 왼쪽이 80이고 오른쪽은 x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호의 길이, 호의 길이. 여기는 중심각, 중심각.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세웠을 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외항의 곱은 둘이 곱한 거는 내항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4로 나눠주시면 x는 얼마냐? 120도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비례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거거든. 자, 그래서 이건 비례식 세워야 돼. 30도 대 120도. 이건 중심각끼리 이제 써놓은 거지. 그때 호의 길이는 2cm고 이쪽은 호의 길이가 x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비례식대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30으로 나눴을 때 x 얼마? 8이 나오겠죠? 이게 비례식을 하는 게 당연히 정석인데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자, 30도에다가 몇 배 하면은 120도가 되니? 4배지. 그럼 호의 길이도 4배 하면 8이니까 x가 8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그 다음에 y도 한번 볼게. 얘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호의 길이가 2cm야. 여기는 4cm야. 자, 몇 배야? 2배. 그러면 중심각도 30도에 2배니까 y는 몇 도? 60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비례식이 매번 똑같이 몇 배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안 되면 이제 비례식으로 풀어줘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의 관계거든. 부채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부채꼴이 30도에 호의 길이가 2cm인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근데 또 다른 뭔가가 안 나와 있어. 그치? 자, 근데 보니까 호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러면 이걸 부채꼴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선분 그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호의 길이는 x고 여기는 2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심각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얘가 몇 도인지를 알아야 돼. 그치? 이게 어려운 거야. 봐봐. 얘랑 평행하다고 돼 있지. 얘가 30도야. 그럼 여기도 몇 도야? 30도지. 동의각으로. 자, 그리고 이건 원의 일부거든. 그럼 여기랑 반지름 길이가 어때? 똑같지. 그럼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30도면 얘도 30도인 거야. 그럼 얘는 몇 도일까? 120도가 되겠지. 이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분 보조선을 어딘가 하나에 또 그어줘야 돼. 그 생각하는 게 좀 어렵지. 또 어쨌든 간에 중심각은 지금 이제 4배 차이 나지. 호의 길이도 몇 배? 4배니까 x는 8이 되네. 자, 여기도 부채꼴이 30도짜리가 있지. 하나 더 필요하거든? 여기 보니까 x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부채꼴이지. 자, 근데 봐봐. 얘랑 평행하거든? 그럼 이렇게 억각으로 쭉 올라가 보면 여기 몇 도? 30도지. 그 다음에 요게 원의 반지름, 요게 원의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일부를 자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분 긋고 이렇게 선분 그으면은 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잘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이등변이네? 그럼 얘도 30도겠지. 자, 이것도 억각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가 30도라고. 그럼 여기 몇 도겠어? 120도가 되겠지.
그럼 호의 길이가 이제 중심각이 또 4배네, 그지? 그러면 호의 길이도 4배겠지. 답이 뭐겠어? 16이 되겠지. 부채꼴에서 이 중심각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정리를 좀 해줄게. 자, 부채꼴이 만약에 2개가 있다고 쳐. 중심각이 뭐랑 비례하냐면은 호의 길이 하고 비례했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심각이 2배인 부채꼴이 있다. 그럼 호의 길이도 2배라 이거야. 이게 이제 정비례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중심각이랑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호의 길이가 요만큼을 1이라고 할게. 여기 지금 2개 붙어 있으니까 호의 길이가 뭐야? 2가 되겠지. 이해가? 호의 길이가 2배 늘어났으니까 중심각도 2배 늘어나는 거야. 근데 부채꼴의 넓이도 호의 길이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정비를 하는 거야. 만약에 얘 넓이가 10이야. 근데 호의 길이 아까 2배였지. 그럼 얘 넓이도 뭐겠어? 2배. 20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중심각이랑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아.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호의 길이하고 좀 달라. 현은 이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이야, 선분, 그지? 근데, 중심각이 여기가 점 하나로 돼 있지. 여기도 점 하나로 돼 있어. 근데 만약에 2개를 연결하잖아? 2개로 연결한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이거야. 얘가? 비교를 해보자면, 아까 요만큼은 이거거든. 그지? 그리고 얘인 거고. 그러니까 요거 2개 합친 거하고 얘하고 똑같겠니? 같지 않거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비례하지가 않아. 요거랑 같이 가는 게 뭐냐? 삼각형 넓이.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삼각형의 넓이도 비례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건데 비례 안 한다 이거야. 됐어? 비례만 이제 골라서 풀면 돼. 근데 어쨌든 이 교재에는 비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서 이제 설명을 안 해놨어. 자, 보면 지금 중심각이 40도, 40도로 똑같지?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했어? 당연히 똑같겠지, 그지? y가 아니라 9죠? 자, 부채꼴의 넓이가 3이고 6이야. 몇 배? 2배지? 정비를 한다고 배웠으니까 중심각도 2배라서 90도가 될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다 아까 했던 내용이야. 부채꼴의 중심각은 현의 길이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다만 현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부채꼴이 있다고 치면 그때는 중심각이 똑같겠지. 같은 거는 같다고 보면 돼. 근데 비례 안 한다고.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 보시면 요게 현이야. 얘도 현이고. 자, 중심각이 40도, 40도야. 그러면 얘는 둘이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현의 길이도 어떻다고? 같다 이거야.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고 했었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는 거야. 근데 현의 길이는 아니라 했지. 그 다음에 호의 길이랑 똑같이 가는 게 뭐야?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둘이 쌍으로 가는 거야. 얘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를 해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하고 같이 가는 게 뭐였었지? 삼각형 넓이. 걔는 정비를 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도 부채꼴의 넓이는 다를 수 있다.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중심각 같다고 해서 넓이가 같냐? 아니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다 쳐. 얘는 반지름이 10이라고 치자. 중심각은 뭐 30도라고 할게. 자, 똑같이 30도인데 반지름의 길이를 뭐 5cm로 좀 줄여봤어. 그럼 부채꼴의 넓이가 같을까? 다르겠지. 중심각이 같다고 해서 넓이가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지만 현의 길이는 다르다. 자, 크기가 같은 중심각이면은 얘도 이 얘기네.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는 같다 이거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지. 자, 여기서는 원주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원주율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3.14 그리고 소수점이 뒤에 쭈루룩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쭉 연결되는 이 숫자를 이제 원주율이라고 했던 건데
일단 원주율의 개념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지만 한 번 더 알려줄게. 원주율이 뭐냐면 원 둘레하고 원의 지름 요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분수로 표시하면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 요걸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 원이든 간에 자 뭐 이렇게 생긴 원이든 간에 뭐 이렇게 생긴 원 이렇게 생긴 원 어떤 원이든 원 둘레랑 이 지름의 비율이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3.14 쭈르륵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일정한 거야 매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초등학교 때는 뭐 3.14 아니면 3.1 이렇게 배웠지만 앞으로는 파이라는 문자 같은 것으로 이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파이가 3.14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주율이 이렇다는 사실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연결되는 게 원의 둘레. 자, 우리가 원둘레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웠는데 일단 이 3.14를 대신하는 게 파이고 중학교 때는 파이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입장에서 반지름을 R로 표시를 많이 하고 지름은 이제 얘한테 2를 곱한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지름이니까. 그래서 2R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원둘레 구하는 공식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넓이. 원 넓이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기를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외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14는 파이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R이라고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서 파이 R 제곱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이 이겁니다. 원 둘레하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 자, 원의 둘레를 구하래요. 원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2파이 R이다. 그래서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반지름 6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파이하고 R 사이에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둘이 곱해서 12파이로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이를 3.14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의 형태로 이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정답은 이제 12파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름이 이제 1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얼마냐면 5지. 그래서 R이 5예요. 그러면 이제 원 둘레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 둘레 구하는 공식에다가 반지름 자리에 5 대입하면 되는 거지. 5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10파이가 되겠죠. 자,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래요. 이 보면 이제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이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하고 바깥쪽. 색칠한 부분을 선으로 표시해보자면은 이제 바깥쪽 선이 있고 안쪽 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이 되는데 이 빨간색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원의 둘레죠.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해놓고 얘 원둘레를 구해볼 건데 이 큰 원의 반지름이 6이야. 그럼 얘도 뭡니까? 6이죠? 그럼 이제 빨간색 원 안에서 반지름은 3인 거야. 그래서 원둘레를 구할 거니까 2파이 R 자리에다가 3 대입해보면 이 빨간색은 6파이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이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은 큰 원이지 얘도. 반지름이 얼마인? 6이 되는 원둘레로. 2파이 R에다가 6 대입하면 1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18파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원이 생겼던 부분의 딱 절반이지. 그러니까 반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합시다. 1번은 어떻게 구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원의 딱 절반이라고. 그러면 이제 원 둘레를 구해볼 건데 반지름이 2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2인 상태에서 2파이 R 계산해보면 4파이인데 이거는 원 한 바퀴가 다 있었을 때고 이거 딱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핑크색은 1번 2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또 이쪽도 있지. 이쪽도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도 이제 원둘레의 반이거든. 얘도 이제 2번 구해볼게.
여기는 반지름 3이죠. 그래서 반지름 3일 때 2파이r 해보면 그게 이제 원 둘레 전체 한 바퀴인데 여기 딱 절반만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야. 얼마냐면 3파이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이제 바깥쪽. 이 바깥쪽에 있는 원 전체 중에 딱 얘도 절반이지.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뭘로 잡아야 되냐? 이 전체가 10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이제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파이r 했을 때 그거의 딱 절반이니까 5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보면 10파이가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다 합쳐서 10파이. 이 문제는 원둘레가 아예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이죠. 그렇게 해서 파이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r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되냐 이건데, 이렇게 합시다. 양쪽을 2파이로 나눠요. 파이는 이제 마치 문자처럼 생각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숫자니까 3.14 되니까 양쪽에 나눠서 없애버려. 여기도 약분하면은 이렇게 없어지지. 그럼 결국은 이제 2분의 1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2분의 1이다. 다음에 원넓이 구하는 공식. 원넓이는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지. 여기서 반지름 4죠. 이제 4 제곱하면 4, 4, 16이니까 16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이의 입장에서는 큰 원에서 이 작은 원, 흰색 부분을 빼줘야 이 파란색, 하얀색, 하늘색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넓이를 넓이에 대해서는 빼기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야 돼. 첫 번째 큰 원은 반지름이 6이니까 파이 r 제곱 하면은 36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흰색 부분을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은 지름이 6이죠. 현재 얘가 반지름이 6, 큰 원의 입장에서 반지름 6, 반지름 6이니까 여기는 반지름이 3이 되는 거야. 그럼 파이 r 제곱하면 9파이가 되겠지. 둘이 빼면은 27파입니다. 자, 여기는 큰 반원에서 큰 반원은 일단 반지름이 4이고 원래 원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거의 딱 절반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넓이로 봤을 때 큰 원의 입장에서 반지름이 4죠. 파이 r 제곱하면 16파이인 거고 큰 거. 거기에서 이렇게 두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건데 얘는 지름이 4cm짜리 원이고 원의 반 부분이고 여기도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거 딱 절반이지. 그럼 결론은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그냥 원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지? 반반씩 해서 위에 거 밑에 거. 그래서 여긴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은 2가 되겠죠? 이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해서 4파이. 둘이 빼주면은 12파이가 되죠. 자, 지금 이제 둘레하고 원 넓이를 연계해 놓은 건데 일단 문제에서는 원 둘레의 길이가 2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원 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죠. 그래서 거기에 2파이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양쪽을 2파이로 나눠보면 약분했을 때 반지름이 1이 나오죠. 자, 반지름이 1은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는 뭘 구하는 거냐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 r이 이제 1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1파이가 됩니다. 파이. 지금은 이제 반대죠. 얘는 원 넓이가 주어져 있는 건데 파이 r 제곱이 원 넓이잖아요. 요게 이제 4파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제곱해야 이제 4가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반지름은 2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원의 둘레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야. 2파이 r. 그러니까 r이 2니까 2 대입하면 4파이가 되겠죠. 자, 이번엔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넓이인데 이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뭐랑 연관이 있냐? 첫 번째, 원의 둘레하고 호의 길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원둘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이제 2파이 r이라고 했었죠. 이제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원 둘레는 말 그대로 이 바깥쪽에 있는 선분을 여기 있는 선분을 다 구하란 얘기예요. 그게 구하는 방법이 얘란 얘기고 부채꼴 호의 길이는 어떤 개념이냐? 일단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면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이 호의 길이에요. 여기. 보통 이제 호의 길이는 L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이건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반지름을 두 개를 그리면 이렇게 부채꼴이 생기는 건데, 자, 이 전체를 원둘레라고 했다면 그 중에 요만큼만 호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 자, 원 둘레 입장에서는 이 중심각을 360도로 봤을 때 호의 길이는 그 중에서 요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360도 중에서 요만큼만 길이를 구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 중심각을 x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360도 중에서 x만큼만 이라는 뜻으로 호의 길이를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둘레에다가 360분의 x만 곱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호의 길이는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원의 넓이.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제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이거랑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 전체를 봤을 때 원 전체 넓이 중에서 요만큼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는 원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360도 중에서 x 요걸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원둘레는 2파이r,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거기에 이거 곱한 거.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 부채꼴 넓이는 그 중에 360분의 x를 곱한 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부터 한번 해볼 건데 기본적인 계산입니다. 구하는 공식은 2파이r 곱하기 360도 중에서 x 각도만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은 문제에서 2라고 돼 있죠. 그리고 360도 중에서 중심각은 90도라고 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4파이 곱하기 여기는 약분하면은 4분의 1. 항상 이 각도 나올 때는 360도 x 할 때는 360도분의 x 할 때는 꼭 약분을 먼저 해주세요. 얘네를 먼저. 그래서 요거 약분하시면 정답은 이제 1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대입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중심각이 90도라는 게 이제 x가 90도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또 구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면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 자, 반지름은 문제에서 3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 3 대입하면 6파이. 그리고 360도분의 중심각은 120도죠. 그리고 약분하면 3분의 1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2파이가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공식으로 이제 구해놓고 어디를 구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아시겠죠? 어디를 구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가 2파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에서 호의 길이가 아예 주어진 겁니다.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계산해보면 이제 12파이가 되겠죠. 그럼 일단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일단 12로 약분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30분의 파이 x는 2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일단 x는 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그러려면 양쪽에다가 분모에 있는 30을 없애주기 위해서 30을 곱해줍니다. 파이 x가 되고 여기 이제 60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 앞에 있는 파이도 없애주기 위해서 파이로 나눠야겠지. x는 60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는 중심각을 물어봤으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채꼴도 지금 호의 길이 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제 180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채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6파이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도가 나온 거죠. 각도가 이제 270도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각도 먼저 약분을 할 건데, 얘는 90도로 약분하면은 4고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도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2분의 3파이r. 여기 이제 6파이다. 정리가 되고, 분모의 2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3파이r은 12파이가 되고, 자, r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파이로 나눠요.
4파이로 나누면 R은 4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4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호의 길이를 주어져 놓고 반지름이나 아니면 중심각을 구해야 될 때 공식을 완벽하게 써놓은 상태에서 방정식의 형태로 내가 필요한 문자만 남겨놓고 다 오른쪽으로 넘겨준다, 이항시켜준다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둘레 구하는 거잖아. 일단 첫 번째 둘레를 한번 보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이 네 군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생긴 모양이 똑같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냐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다 해주면 돼. 그런 게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값 x. 됐어? 이게 공식이야. 그럼 이 파란색 부채꼴 입장에서 반지름이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10의 딱 절반이니까 얼마? 5가 되겠지. 그래서 5를 여기다 대입하면 2에다 5 곱해서 10파이. 그리고 360도 분의, 자, 중심각은 몇 도예요? 90도지? 90도. 그럼 이거 약분하면 4분의 1이거든. 그런 걸 몇 개 곱해? 4개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사랑 또 약분이 되네, 그지? 답이 뭐예요? 10파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곡선이면은 부채꼴 호의 길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 직선이면은 말 그대로 그냥 직선은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40번을 한번 보면, 여기는 구간을 4개로 나눠야 돼. 첫 번째 1번. 여기하고 여기는 길이가 똑같아.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 얘가 6cm야. 여긴 3cm야. 자, 6에 3 빼면 몇 cm겠어, 여기는? 3이겠죠? 그래서 1번은 3cm예요. 그런 게 이제 위아래 2개 있지? 그래서 곱하면 6이야. 얘는 지금 직선이지. 그러니까 선분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돼. 자, 중요한 거는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호의 길이. 곡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하지? 다시 한번 공식이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자, R이 얼마예요? 반지름? 3이죠. 여기다 3 대입하면 2파이 곱하기 3 하면 6파이. 자, 360도분의 중심각이 몇 도라고 돼 있어? 60도지. 이게 항상 약분을 할 때는 각도 먼저 약분하는 게 좋아. 요거는 딱 정리가 되거든. 얘도 약분되죠. 그래서 2번은 파이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제 1번, 2번, 3번 이거 4가지를 다 더할 거거든. 근데 보면 직선에는 파이가 없지. 근데 곡선에는 파이가 있지. 호의 길이니까 당연히 파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종류의 숫자냐? 아니야. 6하고 파이는 달라. 파이는 우리가 3.14 소점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엄연히 다른 숫자야. 그래서 얘네 둘이는 합칠 수가 없어. 그냥 냅둬야 돼. 따로따로. 자, 3번. 3번은 크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지. 중심각은 60도인 거야. 됐어? 자, 그럼 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 자, 반지름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죠? 여기다 6 대입하면은 1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은 60도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분할 때는 꼭 각도 먼저. 이렇게 약분하면 2파이가 되겠지. 자, 정리해볼게. 1번을 2개 합친 게 6이야. 그 다음에 2번은 파이, 3번은 2파이니까 파이는 파이끼리 더하고 아닌 건 아닌 것끼리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건 2개는 더할 수 없는 거야. 이거 9파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 자,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이 45도가 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 중심각. 여기만 달라지는 거야. 호의 길이는 2파이r, 넓이는 파이r 제곱으로 가는 거야. 반지름이 얼마래? 4라고 돼 있지. 자, 4 제곱하면 1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몇 도? 45도. 항상 약분은 각도 먼저. 이렇게 약분하면 8도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고. 정답은 2파이가 됩니다. 자, 이것도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대로 어떻게 하는 거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자, 반지름은 3이에요. 3 제곱하면 9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몇 도? 120도. 자, 항상 약분은 각도 먼저. 3분의 1이고 약분하면 3파이가 남겠죠. 자, 이거는 부채꼴의 넓이가 주어져 있고 반대로 중심각을 구하는 거야. 어쨌든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공식대로.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왔다고? 3파이가 나온 거야. 자, 반지름이 얼마예요? 6이죠? 그럼 파이 r 제곱하면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3파이가 나온 건데, 일단 는을 기준으로 좌변, 우변에 똑같이 파이가 있으니까 일단 얘부터 약분. 그리고 얘랑 약분할 수 있지. 여기 1이고 여기 10이니까 남는 거는 10분의 x는 3인 거야. 그럼 x 구하려면 양쪽에다 얼마 곱해야 돼? 10 곱하면 되겠지. 자, x는 얼마? 31. 그 정답 몇 도? 30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지. 여기 중심각이 나와 있어. 135도라고. 이렇게 해서 넓이가 24파이가 나왔다 이거야. 일단 각도 먼저 계산. 이거는 45도로 약분하면은 8이고 3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8분의 3파이 r 제곱이 이제 24파이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일단 양쪽에다 8 곱해서 없앨 수 있지. 그러면 3파이 r 제곱은 8 곱하면은 얼마니? 24 곱하기 8 하면 192? 이렇게 되고 3으로 또 나눠. 3파이로 나누자. 3파이. 3파이로 나누면 64가 되는 거지. 됐어? 파이도 아예 지워지고. 그럼 뭘 제곱해야 64가 되니? 8이지 8. 됐어? 자, 왼쪽 거부터 한번 볼게. 이거는 방법을 외워야 돼. 이게 방법이 계속 잘 나오거든. 자주 나오는 거거든. 일단 봐봐. 이거 딱 반 잘랐을 때 이 윗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 생긴 모양이 똑같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일단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부채꼴 보이지?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 첫 번째 이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 요거 넓이에서 삼각형을 빼는 거야. 보여? 여기. 자, 이거에서 삼각형을 빼버리면 어디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 요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를 뺀 거야. 그럼 얘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게. 얘 먼저. 일단 부채꼴은 반지름이 4지. 그래서 넓이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인 건데, 반지름이 4잖아. 그럼 제곱하면 16파이. 그리고 360분의 중심각이 몇 도? 여기 보면 90도라고 돼 있지. 약분하면은 1하고 4고, 얘랑도 약분이 되지? 4파이야. 자, 부채꼴 넓이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삼각형 넓이. 이거야 뭐 쉽지. 밑변 높이 2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밑변 높이 2분의 1을 하면 얘는 넓이가 8이 나와. 그럼 결국엔 이제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 이 하얀색 부분이 나온다 이거. 됐지? 자, 중요한 거 4파이랑 8은 못 빼는 거야. 얘는 파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여기 이건데, 이게 중요한 게 색칠한 부분은 여기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 사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거 4, 4, 16 하면 되지. 16에서 이 하얀색 부분과 똑같은 게 여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하얀색 부분 곱하기 2를 빼주자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하얀색 부분 넓이가 얘라고 이제 우리가 구해놨지. 그 다음에 여기 넓이도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하얀색 부분이 되는 거야 여기. 이걸 전체 넓이에서 빼버리면 요거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풀자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2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8파이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니까 합치면 32 마이너스 8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큰 부채꼴에서 여기 반 원 있지. 원을 반 자른 거야. 이렇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딱 반을 자른 거야. 그래서 반 원을 뺄 거야.
자, 그럼 부채꼴에서는 반지름이 10이지? 부채꼴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90도 요거 했을 때 반지름 제곱하면은 100파이지. 그리고 요거 약분하면은 4분의 1이야. 이것까지 약분하면은 25파이가 나오겠죠. 요게 부채꼴. 그 다음에 반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지. 여기선 반지름이 얼마냐면 5란 말이야.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얼마겠어? 25파이가 되겠지? 그리고 반원이니까 요게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랑 빼주면 되는 거지. 요건 통분해보면 2분의 50파이. 그래서 2분의 25파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25파이가 정답이 되겠지. 자, 우리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에서 우리가 부채꼴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중심각이 나와 있다라는 게 이 공식을 활용하는 상황이야. 중심각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가끔 중심각이 안 나올 때가 있어.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때는 구하는 공식이 2분의 LR이야. 공식이. 갑자기 뜬금없는 공식이 등장하지. 이 L이 뭐냐면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란 말이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 공식이 나와. 약간 변형한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냥 외우면 돼. 2분의 LR. 얘 같은 경우는 호의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때 이 공식으로 푸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많이 배웠으니까 지금 이제 이걸 구하는 게 포인트야. 자, 지금처럼 호의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때는 이제 그 공식을 활용해라. 이 내용인데 아까 공식이 뭐라 그랬지? 2분의 LR이었지. 자, L이 뭐라고? 호의 길이. 그리고 이제 R은 반지름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30이 나오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야.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부채꼴이 그림으로 나와 있을 때 푸는 방법인데 다시 한번 호의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때 넓이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2분의 LR이야. L이 뭐야? 요게 L이야. 그래서 L은 파이인 거고 R은 4니까 약분하면 2파이 되는 거야. 자, 호의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넓이가 나와 있어? 그러면 넓이 구하는 방법이 2분의 LR이야. 이게 넓이. 근데 넓이가 문제에서 15파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호의 길이는 3파이래. L2 3파이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해야겠지. 자, 분모에 2가 있어. 양쪽에다가 2 곱해서 없애버려. 그러면 3파이R은 30파이지. 여기에서 3파이를 양쪽에 나눠주는 거야. 약분되지? R은 얼마겠어? 10이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반대로 구하는 거야. 거꾸로.